스트레스 관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 거의 매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근데 따로 하려니까 좀 사실 망설였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따로 해야 되나? 불면증도 스트레스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뭐 소화에도 스트레스가 들어가고 되게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네 한번 모아봤어요. 네, 그래서 어떨라나 모르겠는데 사람들마다 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로마로 힐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힐링할 수 있고 뭐 꼭 힐링을 꼭 아로마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로마로 힐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로마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 뭘 하시든 아로마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선생님들 힐링 있을까요? 저는 힐링이 저만의 힐링 타임이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수업 전에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오일 향을 쭉 맡으면 제 상태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카드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인사이트 카드를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시트러스 향을 쫙 맡아봐요. 시트러스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구나. 이 파리 결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살짝 이제 생각의 순환이 필요하구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상태가 나빠 이러고 혼자 반성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점성학 배우면서 제가 또 텐션이 딱 올라가고 있잖아요. 점성학의 아로마를 접목시켜 볼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점성학 저한테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냥 이제 배우면서 그때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아로마를 이제 조금씩 얘는 이런 아로마가 맞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떨 때 스트레스 그러니까 힐링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뭐 소울푸드를 먹을 때 힐링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막 수다 떨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책 보면서 힐링을 하시기도 할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아로마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아로마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보시면 주위 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시트러스는 다 좋아하세요. 그쵸? 간간히 시트러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당혹스럽지만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시트러스를 싫어하세요. 제가 초기에 아로마 클래스를 하는데 두 번째 클래스였나봐요. 보통 이렇게 교재 진도가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팁트릭 지나가잖아요. 근데 친구가 되게 이렇게 말수가 적은 친구였는데 오렌지 할 때 갑자기 언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머리가 점점 아파와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렌지 향 맡아? 언니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왜 이러지? 그래서 향을 너무 많이 맡았나? 그래서 어떡하냐? 환기시킬까? 했더니 아니요, 페퍼민트 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레몬 오렌지에서 거의 피크를 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태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수업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면 내가 뭐라도 해줄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오레가노까지 수업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오레가노 향을 딱 맡는 순간 언니 살 것 같아요. 이제 멀쩡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라벤더, 페퍼민트, 레몬, 오렌지 다 싫은데 멜라루가 조금 괜찮고 테티트리, 오레가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는 뭘까요? 네. 선생님들 이렇게 다 아로마 배우신 분들이니까 추측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오레가노만 좋을까? 왜 독한 게 좋을까? 혜란쌤 안녕하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저는 초기여서 그거를 그러게 웬일이야 넘어갔어요. 뭐 지금도 근데 그 친구도 뭐 괜찮아졌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팔로우업을 지금 같으면 했을 테지만 옛날에는 못했거든요. 좋아지니 다행이다 하고 집을 보냈었는데 왜 이 친구는 오레가노만 좋을까?
남들 다 싫어하는 오레가노를 선생님들 올려보세요. 나의 생각을 올려주세요. 선생님들의 생각을. 왜 오렌지가 싫고 레몬이 싫고 오레가노가 좋을까? 그 친구는 술을 놓는 친구였어요. 말수가 많지도 않고 되게 조용조용 차분차분하고 되게 여성스러운 술을 되게 잘 놨거든요. 모든 향이 싫은 건 선생님 이슈가 있지만 오레가노가 좋은 건 굉장히 독특한 이슈거든요.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 설명 또 드릴게요. 마음이 무겁고 막혀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님 질문부터 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로마를 대하는 자세는 은난쌤 안녕하세요. 할 말을 못하고 산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향을 싫어한다 라는 건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로마를 대하는 자세는 새로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이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배우려고 할 때는 내가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잖아. 내가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친한 친구가 왔어. 걔도 별로 안 반가운데 이 친구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너무 힘들죠. 응? 그러니까 그분한테 아로마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멘붕 상태인데 뭐 모르는 사람이 막 들이미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로마를 다 싫어한다?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그럼 굉장히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그분한테 아로마를 전하고 싶으시면 레몬이든 오렌지든 희석을 아주 많이 하셔서 나는 듯 많은 듯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그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멘붕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 머릿속은 꽉 차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것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 아로마를 다 밀어내는 이유고요. 보통은 시트러스는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트러스는 익숙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지만 한국 사람 낯선 사람 되게 힘들어해요. 친한 친구가 달고 오면 그나마 좀 볼까. 아예 낯선 사람하고 둘이 앉혀놓으면 진짜 대문대문해요.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트러스만 좋아해요. 처음에 다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시트러스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익숙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새로운 거는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좀 관찰하는 사람들. 근데 향이 별로고 이거는 나쁘지, 뭔가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되게 안쓰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은 향을 맡게 하기보다는 그냥 살짝 향으로 손 마사지, 향 조금만 쓰시거나 아예 쓰지 말고 손 마사지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향이 안 나는 거 살짝 하시거나 코코넛만 갖고 손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향은 내가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싫어하는 건 이슈가 있는데 그럼 싫어하는 향을 써야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싫어하는 향을 맡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마음속에서 밀어내는데 마음속에 싫다는데 굳이 싫어하는 향을 맡으시겠어요? 좋아하는 향을 맡다 보면 싫어하는 향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얘기를 드려요. 굳이 싫어하는 향을 맡지는 마세요. 근데 싫어하는 것도 별로야 정도는 이슈가 없는 거지. 이슈가 그냥 그런 거지만 너무너무 싫은 오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아주 땡기는 거하고 아주 싫어하는 거는 이슈가 똑같아요.
이슈가 있어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굳이 발바닥에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굳이 바르시려면 발바닥에 바르세요. 향이 올라오면 기분 나빠지거든요.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말씀하셔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하시고 싶으시면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지만, 예, 본인이 자기 오일 자기가 쓰는 거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굳이 이거 싫어해? 이슈 있는 거야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양 쓸 것도 되게 많잖아요. 좋아하는 양 맡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아로마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 둘씩 들어가요. 어차피 살 날도 많고 선생님들 아로마 전하는 거 하루 이틀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길게 보세요. 그리고 오레가노가 땡기는 그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트러스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센 게 필요한 거죠. 뭔가 웬만한 자극엔 동요하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센 자극이 필요한 거고, 그 친구는 어쨌든 아로마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오레가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으로는 그 친구를 화나게 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라고 저는 요즘에 이해하고 있어요. 이 친구 뭐냐면 참 화를 잘 안 내는 친구거든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를 바꾸려면 굉장히 강한 자극이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 무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저번에 어떤 분은 오일 다 싣고 타임만 좋대요. 그분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뭐 이 정도 많이 힘들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일별로 보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면 대부분 자기가 만든 스트레스잖아요. 그쵸? 코로나여도 즐거운 사람은 되게 즐겁고요. 근데 이제 뭐 수입이 줄거나 이제 가게에 부담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근데 일단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로 그나마 도움을 받을 거면 이런 거죠. 시트러스를 발향하시면 시트러스의 가장 큰 효과가 독소 배출이잖아요. 물론 모든 아로마가 독소 배출을 하긴 하지만, 일단 내가 시트러스만 좋아, 시트러스가 너무 좋아 요즘에, 그럼 내가 약간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다 하죠. 누가 어떻게 하루 종일 내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사나요? 저도 짜증이 날 때 있고, 얘기하다가 막 욕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내 몸에 독소를 쌓아봐야 내 손해니까 그때 이제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레몬수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독소가 나가고요. 드시면서 향 맡으니까.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내가 처져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들. 시트러스가 보시면 오렌지는 약간 리나룰 때 진정 효과 있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버가못도 심지어 에스테르가 많아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몽은 기운을 끌어올려요. 그쵸? 근데 레몬만, 유독이 레몬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열을 좀 내리죠. 생각이 열을 좀 내려주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오일을 썼을 때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운 빠지고 힘들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나름 기운을 열심히 올려서 쓰고 있는데 레몬이 기운을 훅 내려버리니까 갑자기 기운이 훅 빠지는 거지. 아니면 여기 꽉 열이 차 있는 게 늘 습관이어서, 습관인데 훅 내려왔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맥이 풀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둘은, 맥이 풀린다, 이 사람은 혹시 저혈압이실 수도 가끔 있고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시원하다고 인식하거나 힘들다고 인식하고, 힘들다고 인식하시는 분은 보통 저혈압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꾸준하게 쓰면 괜찮으시거든요.
아니면 레몬을 힘들어하는 건 레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레몬의 이슈가 합리적인 사고, 그 인사이트에서 보면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하잖아요. 감정에 폭 빠져 있을 때 나를 정신 차리고 생각하게 하는 에너지가 레몬인데, 그거 하기 싫으면 레몬 싫을 수 있어요. 예, 자기 감정에 빠져 있고 싶으면 레몬 싫어요 하세요. 그래서 이슈들이 다 있어요. 싫어하는 건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 그러니까 제가 다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제라늄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엔 좋은데 제가 제라늄을 극복한 4년 걸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이라 그래요. 예. 제가 제라늄이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을 해봤어. 제라늄의 키워드가 리밸런스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균형 잡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저는 중간이 없어요. 잘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해요. 애매하게 좋은데 깨짝깨짝거리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아요 하면서 아로마 좋아요 하고 안 쓰거나 이거 되게 재밌어 하면서 안 하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아니 좋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뭐지, 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그게 애매하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저희 거짓말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고, 가끔 회색 분자처럼 볼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빠지면 폭 빠지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균형 잡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라늄이 힘든 거야 내가. 성향이야. 그러니까 유칼립투스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예,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싫어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저는 몰빵하는 거 좋아해요. 물론 몰빵 시간이 길진 않아요. 산만한 편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몰빵할 때 하나 제대로 몰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제라늄이 싫고, 일랑일랑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랑일랑은 거의 돌아버릴 정도로 싫어해요. 요즘에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일랑일랑의 키워드가 평화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키워드가 화예요. 분노.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는 거지. 그쵸. 지금은 괜찮죠? 다나쌤? 일랑일랑이 향을 맡으면 난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매니아 성향.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안에 화가 있더라고. 저는 저한테 화가 나 있었기도 하고, 엄마한테 화가 나 있기도 하고, 사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화가 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 근데 요즘에 일랑이 좋아졌어요. 이젠 별로 신경이 안 쓰이거든. 심지어 까먹기도 하고, 엄마랑 제 마음에서 화해를 했어요. 엄마 대놓고 엄마가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서 제가 엄마를 용서했고, 요즘에 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랑도 많이 화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락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일랑이 싫어지지 않으니까 막 속이 울렁거 뒤집히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 어느 날은 꽃 냄새가 나고 어느 날은 매니큐어 냄새가 나요. 난 처음에 인투네이드 매니큐어 냄새가 뭔가 했는데 일랑의 냄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똥 냄새가 아니라 생긴 매니큐어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구나. 되게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오일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그 오일에 모르는 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게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면 시트러스보다는 저는 어댑티브를 되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저는 클레리캄 써요. 클레리캄 진짜 많이 쓰고, 정말 힘든 날은 이제 클레리캄에다가 베티버 섞어서 발바닥에 바르고, 그 다음에 좀 덜 힘든 날은 클라리캄에다가 패출리 섞어서 발바닥에 발라요.
그 친구 답답한 거죠. 오렌지 싫고 페퍼민트가 좋으면 그 친구 성격 되게 화끈한 친구예요. 진정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다운돼서 싫은 거야. 어댑티브 너무 좋죠. 근데 어댑티브가 되게 묘해서 향을 맡으면 맡을수록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감정 오일로 스트레스 풀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요즘엔 심지어 클로브 향이 초콜릿 냄새가 나잖아요. 클로브하고 오렌지 섞어도 되게 편안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 베티버 좋아하시는구나, 혜연쌤. 베티버는 발바닥에 바르세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 효과가. 홀리러버님 오랜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 프랑켄센스에서 아주 가끔 꽃냄새가 나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내가 좀 힘든가 보다. 그럴 때 좀 흔들리나 보다. 내가 좀 보호가 필요한가 보다. 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사이트 카드 수업하면서 오일의 이슈를 다시 한번 훑으니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트러스가 땡긴다. 그러면 나는 좀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 이게 안녕하세요. 유미쌤 안녕하세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파리가 좋아. 이파리가 좋아. 그럼 나는 좀 생각을 내려놓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파리가 전반적으로 향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땡길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심지어 이파리는 단품 쓸 때보다 다른 거를 섞었을 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시트러스랑 섞기도 하고 우드랑 섞기도 하는데 섞으면 이파리 향이 너무 시원하게 숲속에 온 느낌이잖아요. 약간 내가 정화되는 느낌. 시트러스의 독소 배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상태가 지금 시트러스 땡 때보다 조금 더 무겁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드나 뿌리가 좋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흔들리는구나, 존재 자체는 불안감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이파리가 흔들리는 건 잔바람에도 이파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좋은 스트레스 정도는 그닥 큰 스트레스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스트레스 지수가 좀 지금 높다 낮다가 느껴지잖아요. 좀 높을 때는 나뭇잎을 할 때 꼭 우두개는 끼워서 같이 발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발향하는 게 일단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오래 향이 나고 옷에 뿌리는 것 좀 한계가 있어서 발향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발바닥에 발라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날 딱 잡아줄 우두나 뿌리 하나는 깔고, 그리고 이파리 하나 깔아서 생각을 좀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꽃결 살짝 집어넣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 시트러스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제가 요즘에 인사이트 카드 하면서 보니까 우두 뿌리개는 1, 2번 차크라에 되게 많아요. 1, 2번 차크라. 1, 2번 차크라잖아요. 회음하고 아랫배. 내가 기력이 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몸이 힘드니까, 그 뿌리가 약하니까 나무가 통째로 흔들리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 3번 차크라에 시트러스가 되게 많아요. 소화가 안 돼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시트러스 괜찮아요, 쌤들. 소화 관련 차크라에 되게 많고, 4번 차크라, 내가 마음이 다쳤고 상처를 받았다 그럼 꽃게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 갇혀있고 나의 문제 이런 거 있죠. 머리로 났는데 생각 속에 계속 갇혀있는 것,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이 맴돌 때, 그러면 내가
이파리 계열 되게 좋아요. 생각의 순환을 굉장히 잘 도와줘서 계속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올라오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할 때는 이파리 진짜 되게 좋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난 좀 이제 넉다운 됐어. 그러면 이제 프랑켄센스 7번 차크라 프랑켄센스 정도 해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 보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오일 여러 가지 꺼내놓고 향을 다 맡고 상태를 좀 체크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내 감정 상태라는 게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은 민감하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둔감하거든요. 제 감정에. 그래서 가끔은 몸이 아파야 제가 그걸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되게 털털하다고 얘기를 듣는 편인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몸이 먼저 알고 반응을 하고 아파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오일 향 맡으면 제 사진을 체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제가 주기적으로 허리가 꺾어지거든요. 허리가 아프거든요. 저는 제가 허리에 약간의 디스크가 있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허리가 꺾어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 스트레스 때문에 꺾어지는 건데 어떨 때 꺾어지냐면 행동과 생각이 조율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죠. 바른 행동이고요. 이제 그 마음과 이제 생각과 행동이 이제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뭘 할 때. 전 그게 가끔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훅 나갈 때 있어요. 발은 안 움직이는데. 그럴 때 한번 꺾어지고요.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안 갈 때, 그때 꺾어주더라고. 선생님도 잘 보세요. 내가 주기적으로 아픈 곳이 있으면 100% 이유가 있어요. 전 그래서 알았거든요. 허리가 꺾어지는 게, 내 무의식과 의식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 허리가 꺾어지는 거구나. 물론 허리가 꺾어지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를 하시는 분들이니 이제 아로마의 효과도 이해하시고 에너지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선생님들을 믿고 하는 얘기에서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뭔가 아픈 곳이 있다. 이거는 100%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고 그런 통증은 선생님 뒷불로를 안 잡혀요. 선생님들이 가끔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아픈데 오일을 처발라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회원 중에 하나가 계속 어깨가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뒷불로 처발라도 안 되고, 나중에는 뭐 인툰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한대. 그 친구가 어떤 상태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거의 수입이 1년 가까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테라를 하고 싶은데 차마 입을 못 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거지. 어깨라는 부위는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 네 이슈가 걸려있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뭘 발라도 안 돼요. 오레가노도 안 되고 클로브도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을 하면서 조금 잡혔지만 완전히 낫진 않았다가, 유미쌤 안녕하세요. 그 친구 남편이 일 들어가고 이사하면서 싹 났어요. 기분이 좋아진 거지.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웃긴 게 뭐냐, 발향도 안 해요. 본인이 스트레스가 본인이 아파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남편이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이거 오일 안 들어요, 쌤들. 그래서 겉과 속의 불일치가 되면 몸에 통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현대인들이 병이 많고 이유 없는 병들이 많은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100%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아픈 사람들이 아로마를 안 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낫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아파서 얻는 이득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뒤집어지겠지만 그렇게 저는 대놓고 얘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냅두세요.
그리고 되게 시간을 많이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책을 읽으실 때는 뭐 하실 때든 아로마 디퓨저 열심히 한 달 정도 꾸준하게 하시면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로마 공부하다 보면 신경 강화라는 단어가 되게 네, 신경 강화란 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신경 강화란 단어가 내 스트레스를 버티게 하는 힘이거든요. 노인들 스트레스 끌어내는 방법 있나요가 있나요? 전 선생님 저 동사를 이해를 못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 끌어내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 노인들 스트레스는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 없어져요. 노인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돈하고 관심이에요. 아로마 보내줘봤자 안 써요 쌤들. 70대 노인들의 스트레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용돈 떨어졌을 때, 자식들이 안 챙기는, 보여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을 때 아파요. 그분들은 외로워서 그래요 쌤들. 근데 아로마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발향하라고 안 가고 발향만 해주시면 안 하시고요. 뭔가 그분이 원하는 거와 함께 아로마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물론 아로마를 꾸준하게 쓰면 효과가 있지만 절대 안 쓰거든. 그러니까 안 써. 당연히 돈도 좋아하죠. 근데 돈과 함께 아로마를 드리면 쓰신다? 그러니까 아로마를 뭔가 때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쓰세요. 원하는 걸 주고 거기에 엎으시면 쓰실 거예요. 어른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한테는 아로마 쓰라고 강의 안 해요. 본인들이 아파서. 어른들은 아로마보다는 약품처럼 된 걸 더 좋아하고요. 화장품도 좋아해요. 네, 그럼 돈만 드리세요. 나는 어른들한테는 굳이 그래서 어른들한테 제가 드리는 건 살루벨. 이거 딱 발음 알잖아. 아꼈어요? 오, 감사한 일이죠. 우울 상담 많이 하세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우울 상담 하실 때 예쁜 목걸이에다가 어르신들은 버가못 좋아하실 거예요. 엘리베이션도 되게 좋아하시고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우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쌤들. 언제 한번 우울증을 해야 되나? 우울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오는 우울증이 하고요. 그냥 쫙 쳐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은 사람들의 우울증 세레니티가 좋고요. 무기력한 사람들의 우울증 엘리베이션이 좋아요. 스트레스 갖고 안 될걸요. 노인들은 워낙 깊어서.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화병들이 기본 다 아껴만 쓴다고? 드리지 마세요. 어른들이 약도 좋아해요. 딥블루, 우리 엄마는 그래서 딥블루 액티브 없으면 못 살아요. 우울증? 우울증. 제가 우울증을 안 알아봐서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울증. 네. 우리 엄마도 그래요. 없어지는 것만 없어져요. 우리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오일 관절염 되게 심한데 오일 바르는 것도 안 하세요. 액티브만 죽어라 먹어요. 액티브. 우리 시아버지는 딥블루 럽, 우리 시어머니는 살루벨.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딴 거는 별 관심 없어. 천식 있어. 천식에 이지어 드리면 가끔 감기 걸릴 때만 쓰세요. 평소에는 안 쓰세요. 네, 또 그냥 어른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 나이에 뭐
그냥 본인 하고 싶어야 스트레스 없고 본인 하고 싶어야 덜 아프고요. 그냥 수술하고 싶다면 수술하라고 해요. 수술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는 것보다 선생님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더 좋아해요. 돈 많이 벌어 돈을 드리든가. 본인들은 수술이 되게 무섭긴 한데 수술을 하면 애들이 오잖아, 자식들이.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나 이렇게 많이 아파, 우리 나 좀 챙겨봐, 이런 거죠. 70대 후반인데 수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 보라고, 나 이렇게 아프니까 뒤다 보라고. 그거 아로마로 안 돼요. 안 써. 아로마를 쓰면 되는데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왜? 저희 이거 낳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들. 자식들 보라고 시위하는 건데. 어른들은 쉽지 않아요, 선생님들. 예, 근데 이제 우울증, 그쵸, 우울증도 힘들죠? 선생님들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골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의지가 강해서 자기가 골에 빠졌을 때 기어이 딛고 올라오시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거의 빠져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들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 발향 꾸준히 하시면 절대 스트레스나 어떤 우울이나 이런 감정의 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발향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 식구들 안 그러게 하시려면 정말 발향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거실에 그냥 빵빵 트세요. 그럼 조금이라도 맞겠지? 그럼 조금만 나아지겠죠? 그래 내 손이 덜 가잖아요. 자식들 아프면 선생님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디퓨저 빵빵하게 해주세요. 근데 더 웃기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 회원 하나가 자기가 디퓨저 아로마를 한 5년 썼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로마를 싫어한대. 왜 그러지? 정말 특이하다. 그래서 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6년 발향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로마를 어떻게 싫어하지?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로마를 10개를 3방울씩 넣고 발향을 하는데 최소한 30방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수입 막히겠어. 아로마를 은은하게 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원의 수준으로 맡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로마에 대한 거부감부터 생겨버려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30방울로도 향이 안 나는데 제가 30방울 이상 넣을 거면 문 닫고 방에서 혼자 틀어라. 절대 거실에서 뜨지 말고 거실에 틀 때 5방울을 넘지 말아라. 그러면 남편도 좋아할 거다 하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트실 때는 일단은 은은하게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또 그 남편은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줬냐면 네가 낯선 사람 30명을 집에 데리고 온 거하고 똑같아 라고 했더니 이해됐어요. 이렇게 딱 바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누구한테 뭔가를 권해주실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로마는 정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내가 5방울 발향한다고 해서 30방 5방울이 좋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민감한 친구 같으면 3방울로 시작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늘려봐 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보통 무난한 친구 5방울로 시작을 해서 가감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로마 디퓨징으로 스트레스 관리하실 때는 기본은 그거예요. 은은하게 꾸준히, 이게 제일 좋아요. 물론 아로마를 사랑하시는 선생님과 저는 진한 게 좋아요. 우리만 그래요. 아로마 처음 쓰시거나 가족들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로마를 늘 먹든 바르든 향을 맡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스트레스를 잘 버티실 수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기복은 있겠지만 어떤 이렇게 골에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아로마를 안 쓰시는 분들은 한 번 빠지면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로마를 처음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로마를 발향해서 식구들이 즐거워지면 좋지 않겠느냐고. 식구들이 편안하고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면 엄마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디퓨징을 권유해 보세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아로마를 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 향, 스트레스 이쪽으로 공략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훨씬 주위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로. 그래서 일단 시트러스나 좋아하는 거 향부터 발향을 하게 하고, 그 향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몸에 먹거나 발랐을 때도 효과 이제 하나씩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좀 지평을 넓혀가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오일을 접하는 세대는 40대고 40, 50대고 30대는 애들 때문에, 애들 면역력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근데 스트레스 관리는 10대부터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스트레스 관리로 거실 디퓨징, 방방마다 디퓨징 이거는 꼭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딱 뭐가 좋아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발향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트러스 좋아하고요. 이지어 되게 좋아해요. 시원하거든. 페퍼민트 좋아하고요. 유칼리도 되게 좋아해요. 발향하시면. 일단 발향하면 향이 다 좋아요. 나쁜 향은 없는데, 일단 남한테 권해줄 때는 꽃, 이파리, 시트러스 우드 이걸 적당히 섞어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향수를 만들어서 뿌려도 되고 발향할 수도 있는 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디퓨저 없으신 분들은 발바닥에 바르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게, 향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요, 향이 나면 이게 신경이 쓰이나 봐.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나면 예민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게 쿡 찌르는 거지. 이렇게 점점 예민해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발바닥에 바르라고. 우리 몸에도 후각세포가 있어서 발라도 후각으로 느껴진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후각세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몸에. 그러니까 그 통증을, 촉각인가 무슨 감자각을 느끼는 그 감각 5개 중에 1개가 후각 센서래요. 몸에서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향을 잘 못 맡아도 몸에만 발라도 향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인식을 못해도 숨을 쉬면서 향이 들어가니까 향이 효과 있어요. 꼭 향이 빵빵하게 나야만 향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발바닥에 바르시게 시키든 아니면 캡슐로 복용을 시키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만 쓰시면 효과가 있고요. 은은한 디퓨징,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세요. 발바닥에 바르는 것도 보통 정성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들 대부분 갱년기니까 클레리카 발바닥에 바르는 오일 주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같이 어댑튜브를 바르기도 하고 발바닥에다가. 근데 어깨가 아픈 애들이 많으니까 어깨에다가 넣으면서 약간 스트레스 관리, 시트러스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 창의력 풍부하시고 센스 있으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필요한 거에다가 약간 추가해서 만들어주거나 권해주시면 그분은 알게 모르게 그 선생님들이 아로마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서 공부해서 하시는지 잘 몰라요. 본인이 안 해보면. 하지만 어차피 주실 거라면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블렌딩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뭘 해도 그 다음에 제가 인사이트 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티트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 티트리 요즘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트리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좋거든. 갑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그리고 티트리가 참 많은 도움이 되세요. 티트리는 그냥 뾰루지에도 많이 쓰고 쓸 데가 많은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티트리 권해주시면 요즘 같은 시국에 다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티트리 매니아가 많아요. 알코올 냄새나, 그래서 알코올 소독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주시고 꾸준히 쓰게 하시면 생각이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티트리가 의외로 정화 효과가 굉장히 강한 오일이에요. 생각의 정화도 그렇고 몸의 정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티트리 팬티에 꼭 떨어뜨리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비염 있으시면 살짝 디피징도 괜찮고, 터치 열심히 바르게 시키시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쌤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에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스트레스의 경중에 따라서 땡기는 오일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일 꺼내놓고 한번 본인 스스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뭐 차크라 오일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우드 뿌리, 아까 말씀드린 우드 뿌리개가 땡기면 아 내가 근본부터 좀 흔들리나, 뿌리채 흔들리나 생각을 하시고, 이파리나 시트러스가 좋으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내가 좀 감정에 좀 꽂혀 있나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시고, 꽃게열이 땡기시면 아 내가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았나, 마음이 좀 무거운가 뭐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이렇게 증상별 아로마 할 때 이거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아로마를 배우면 배울수록 약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 드려서, 아마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뭔가 근사한 게 있는가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땡기는 오일이 본인에 제일 잘 맞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향 맡아보시고 그날 본인 상태 체크하셔도 되고, 굳이 도움을 받으실 거면 아로마 쭉 갖다 놓고 눈길이 가는 아로마, 직관이 좀 발달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죠? 보면서 괜히 자꾸 오늘 뭐 시도도 자꾸 눈에 밟혀. 그러면 시도우드를 발바닥에 바르시는 방법도 있어요. 향은 별로 안 땡기는데 자꾸 눈에 보여요. 이러면 쓰셔야 되는 오일이에요. 직관이 발달하신 분들의 아로마 고르는 법이고, 나는 좀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걸 좋아하고 좌뇌형이야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향 맡아보면서 고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끔은 매일 하는 거 하지 말고 누가 고지혈증에 자몽이 안 맞는데요? 아닐 텐데. 가끔 있어요. 선생님들 심혈관 질환이신 분들한테 의사가 자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주면서. 그럼 자몽 빼셔야 돼요. 가끔 협심증이나 그러신 분들 가끔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그 간 관련 질환에 자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요. 자몽을 먹는 거 아니고 발향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약 드시는 분들 자몽을 먹지 말라 그랬다고 자몽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는 자몽을 빼고 주셔야 되는데 발향은 괜찮아요. 선생님 참 나눔들 많이 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싫다고 하면 그냥 그건 빼고 주세요. 일단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썼으면 좋겠잖아요. 예, 바른 걸로면 괜찮아요, 쌤. 유방암 수술한 사람은 아로마를 못하게 한다고요? 병원에서? 선생님 병원에서는 아로마 못쓰게 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유방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아로마를 쓴다고 의사한테 얘기하면 못 쓰지 말라고 해요. 몰라서 그래요. 의사한테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는데, 근데 아로마 쓰고 좋아지시면 의사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뭐 했냐고 물어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로마 썼다 그러면 입 다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오픈마인드여서 그러냐고 그러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의사들한테 저 한약 먹었어요, 한약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의사들 한약 싫어해요. 예.
한의사들은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싫어하는데 의사들은 참 그렇대요. 몰라서 그래요. 선생님 의사한테 물어보면 100%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그분 쓰지 말라고 하세요. 의사가 아로마를 뭐 모르는데 의사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나요? 그냥 의사들은 자기가 배운 거를 그냥 소신껏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모르는 걸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쓰라고 했는데 제가 다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 당연히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게 있어요. 의료소송 걸릴 수도 있고요. 자기 직업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는 거 외에는 못 쓰게 해요. 자기가 주는 거 써서 문제가 생겨도 발뺌하는 세상인데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쓰라 그래요. 클래식 보이스 디바님 안녕하세요. 거의 끝나가는데 들어오셨네. 어떡하지?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로마 주위에 권하시면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생기시고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씩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선생님만 노하우가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더 많은 노하우가 쌓이니까 선생님들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문제는 거지. 나는 많이 권해주는데 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선생님들 발양 진짜 열심히 하시고 정 모르시게 했으면 감정 오일을 몽땅 섞어놓고 그걸로 부식하셔도 돼요. 알게모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어떤 걸 느꼈었냐면 인사이드 수업하다가 점원 캐모마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캐모마일 이슈가 그거거든요. 다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놔라. 시간이 해결해 준다가 이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발랐어. 너무 좋아서 발랐는데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미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미팅에서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구나 라는 내가 성격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통제가 안 되면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서 발랐는데 바로 나아지더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아로마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하루 이틀 내에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아로마 효과는 저는 진짜 빨라요. 향을 맡는 순간 효과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들 스트레스 좀 열심히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가 와요, 쌤? 뭐가 와일까요? 클래식 보이스 디바님. 뭐지? 나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와, 그러시니까 나 또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제가 제 회원님들이 자꾸 지금 당장 선생님들 스트레스 관리 열심히 하셔야 주위 분들도 행복하시고 주위 분들을 행복하게 즉각 효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 편안하시고 건강하셔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아로마를 전하는 사람이 피곤해 쩔어 보이고 피부도 너무 안 좋고 상태도 너무 안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뻐지시고 선생님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면 주위에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밝게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선생님들은 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예, 저는 요즘에 어디 가면 나 저보고 그래요. 저 텐션 어쩔 거야 막 이러는데 저도 텐션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있어요. 근데
어, 아로마 얘기할 때는 텐션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좋아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로마로 건강하시고 진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봄 되고 환절기 시작돼요, 선생님들. 그러면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올해 환절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환절기 때 힘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잡아 가시길 바랄게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힘들 거예요. 작년에는 어쨌든 있는 돈으로 썼는데 올해는 이제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거라서 주위에 우울하신 분들 참 많이 생기실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 주세요. 아 진짜? 고마워요 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입고 빨으려고 계속 입고 있는 거야. 3일째 입었어요. 빨아야 돼요. 네, 도테라로 행복하게. 선생님 왜요? 왜 엉엉 울고 그러실까? 울지 마세요 쌤. 나 뭐 잘못했나 봐. 어떡하지? 선생님 말씀 제가 뭐 예. 저는 이번 주도 월수금 다 할 거거든. 아 금요일날이 설날이니까 금요일날 수업은 일요일날 하기로 했죠. 이번 주 오늘 하고 수요일하고 일요일 할 거예요 선생님들. 아 대단하다고요? 난 선생님들 있으니까 하는 거지. 선생님들 없으면 저 안 해요 이거. 아 감사해요. 뭔가 손에 딱 쥐어드린 게 없는 것 같아 좀 늘 죄송하긴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아 올해가 힘들 거예요. 주위의 분들 선생님들이 아니시면 너무 다행이고 주위 분들 중에서 올해가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로마 힐링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선생님들께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분들 혹시 친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씩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를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모두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어머 민망해라.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위에 그 긍정적인 기운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좀 더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할게요. 제 수업이 좀 부족하셨거나 마음에 안 드신 부분 있으면 메시지 보내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첨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울증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쌤? 네. 선생님들이 있어서 라방하고 그래서 저는 라방이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들. 다들 이렇게 일주일 3번이 힘들지 않냐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전 재밌어요. 선생님들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로마 나비효과 유미쌤 정답. 네 정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11시가 훌쩍 넘었어요. 쌤들 일찍 주무세요. 건강에 아로마도 좋지만 잠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는 이제 그만 끊을게요.